변호사님, 네,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인 5가지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동산 공적 장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 공적장부라고 하고 공부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부동산 거래 종류를 불문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서류를 보는 게 있는데, 네. 이 서류를 공인중개사한테 요청을 해서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지식 있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발급받기도 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5가지 서류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잘 봐야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사기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들이 어떤 서류인지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인데요.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관계가 들어있는 서류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는 권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쟁의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 등기부만 알아도 절반 이상은 다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요. 이 부동산도 각각의 부동산마다 권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 주인이 바뀌었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유권에 대한 거니까 소유권이 권리니까요. 그게 부동산 장부에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갑구 을구가 있고 우리가 뭐 소송상 자주 보는 서류지만 부동산 등기부는 어쨌든 권리에 대한 핵심 서류예요. 그래서 뭐 권리라고 하면 흔히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고 네. 그 다음에 은행에 담보를 잡으면 근저당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 이제 돈을 못 받으면 가압류 가처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경매가 개시되면 경매가 표시되고 이런 현재의 권리 상태와 과거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게 이제 부동산 등기부인데 이건 이제 그 매매뿐만이 아니라 임대차에서 전세 보증금 못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서류예요. 네. 뒤에 말씀드릴 4가지는 사실 몰라도 되거든요. 아, 근데 이 등기부를 어떻게 볼 줄 모르면 네. 그리고 심지어 등기부를 어떻게 발급받고 요청할 줄 모르면 이거는 사실은 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면 요즘에 다 열람 발급이 되니까요. 네. 팀장님이 뭐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네. 그 증거로 제출할 때는 발급용으로 받고 일반적으로 확인할 때 열람용으로 받는데 이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등기부는 권리에 대한 모든 정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동산 등기부였고요. 두 번째는 뭐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등기부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다면 말 그대로 토지대장은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는 게 맞나요? 그 이따가 말씀드릴 건축물 대장이랑 토지 대장은 토지나 건축물의 차이지 대장이거든요. 네. 이 대장과 등기부의 차이는 등기부는 권리에 대한 모든 것들. 하지만 이제 대장이라는 건 그 사실에 대한 것들. 그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지금 토지 대장 말씀하셨으니까 네. 각 토지마다 이제 지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등기부에도 나오긴 한데 일부 등기부보다는 대장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토지에 대한 팩트 부분은 대장을 먼저 봐야 되고 권리에 대한 건 등기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만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팩트 부분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 부분은 등기부가 우선하는 거죠. 근데 이 토지 대장은 토지에 관한 어떤 그 토지의 사실 자체에 대한 역사 이걸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살짝 언급도 해주셨던 세 번째 서류로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럼 이것도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대장이기 때문에 네. 이 토지냐 건물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바로 그 건물의 팩트에 대한 거 예컨대 뭐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층수, 호실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신축되면은 이제 사용 승인일이 떨어지는데 네. 그 사용 승인일도 대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 건물도 있고 집합 건물도 있는데요. 어쨌든 건물의 팩트 부분에 대한 그 정보는 대장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은 둘 다 그 인터넷 등기소가 아니고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실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보통의 어떤 그 권리관계보다는 물건 자체에서 봉사대금이라든지 하자라든지 그런 거와 좀 연관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대장을 많이 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발급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제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도 이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서류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서류들은 한 번씩은 뭐 들어보셨을 법한 흔한 서류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적도라는 서류인데요. 네. 이거는 어떤 서류인가요? 지적도 들어보셨어요? 저도 좀 낯선 서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흔히 있지 않은데 지적도는
이름이 용어가 헷갈리는데 그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는 데이터만 나와 있잖아요. 네. 숫자면 숫자, 글자면 글자. 지적도는 이게 모양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 땅에 이제 필지가 다 나눠져 있는데 네. 땅마다 이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이미지로 보는 게 일종의 지적도거든요. 아. 그리고 지번이 나와 있고 그 땅의 모양이 나와 있으면 이건 이제 보통은 경계선과 관련된 거. 내 땅의 경계가 어디냐. 그다음 내 필지 모양이 네모 반듯하냐. 뭐 트라이앵글 모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상으로 모양과 경계를 확인할 때 땅의 위치를 보는 게 이제 지적도인데요. 이 지적도의 핵심은 이제 땅이라는 게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으면 맹지라고 해가지고 용도가 사실 쓰임새가 없어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어떤 땅이 내가 도로와 접하고 있냐. 이럴 때 많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경계와 관련된 분쟁들이 있거든요. 경계 확정해소라든지 민사소송상, 민사법상 경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반드시 지적도를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토지와 관련된 감정을 할 때도 지적도가 필수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지적도도 마찬가지로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서류인데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예. 이 서류도 명칭이 좀 낯선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땅은 주거지역으로 쓰일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용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토지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토지계획, 이용계획 확인원인데 이게 보통은 이제 분쟁보다는 행정상 서류로 많이 쓰여요.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지 네. 누군가 내 땅에 어떤 개발을 하려면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든 말든 해야 되잖아요. 그때 확인하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하고요. 네. 주로 이거는 행정상, 공법상 규제를 확인할 때 쓰이는 자료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서류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꼭 주의해서 확인하고 직접 보는 버릇을 들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필수 5종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렸던 게 5가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요 5가지 자기가 모르면은 네. 중개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어떤 서류를 보겠다라고 하셔야 되고 이거를 못 보고 모든 분쟁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스스로 보는 버릇을 들이면 되게 좋죠. 예.